1998년에 지금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영부인이 되기 전에 1998년에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30분 2초로 완주하셨습니다. 4시간 30분 2초입니다. 자,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가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부인 중에 풀코스 완주자는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물론 아들 부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완주를 하신 거고, 질 바이든 여사도 대통령 영부인, 즉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전에 완주를 하셨는데요. 자,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4시간 30분 2초로 완주하셨기 때문에 4시간 30분이 뭘 의미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윈프리 라인 서브 4.5 윈프리 라인이라 하기도 하고 오프라 라인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는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 4시간 30분을 불과 2초를 넘겨버렸습니다. 2초 차이로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 달성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서브 4.5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에 골인 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2초 차이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시는 바람에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 달성에는 실패하셨습니다. 그게 1998년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의 질 바이든 여사의 풀코스 완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도 질 바이든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인데요. 계속 달리기를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헌정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시죠. 1942년생이시니까 1942년 11월 20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연세가 만으로 81세인데요.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1951년생이니까 5살 더 젊죠. 그러니까 만으로 72세이십니다. 요즘도 질 바이든 여사는 72세의 고령이신데도 풀코스를 달리신답니다. 아니, 풀코스는 아니고 달리기를 즐기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 제가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 엘고 전 부통령, 질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 등의 풀코스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한국. 자, 먼저 유인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는 1951년생이시니까 질 바이든 여사와 동갑이신데요. 유인촌 장관께서는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셨고, 그로부터 15년 만인 올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번에 문체부 장관 지명되셨을 때도 기자들 인터뷰하실 때 자전거를 타시고 헬멧을 쓰신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실 정도로 자전거 타기도 좋아하시고 달리기도 좋아하신답니다. 1951년생이니까 만 나이로 72세이신데요. 자, 그분께서 풀코스를 달리신 기록을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인문학 서적을 5권 출간했는데요. 다 책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작품이 2020년 1월에 출간한 독서하는 마라톤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두 번째 출간한 책이 2020년 3월에 출간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 출간한 책이 2020년
4월 1일에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네 번째 출간한 책이 올해 2023년 3월 6일에 제2차 세계대전, 다섯 번째로 출간한 책이 지금부터 약 2달 전인 2023년 10월 6일에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해서 지금까지 문학서적 5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자,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인데요. 자,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호의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남쪽 조깅로 방향,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남동쪽 방향은 전방 약 8km 지점에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남한산성이 있는 방향인데요. 자, 남한산성 방향에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는 현재 72세의 고령이신데도 달리기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5년도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40분대, 제가 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4시간 40분대에 완주하셨습니다. 그러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계적인 명사들의 풀코스 완주는 이번에 약 2달 전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한 이 문학서적 5번째 작품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 중에서도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을 소개하면서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퀸시 마켓,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소개해드리면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한 참가 자격 기준 기록 등을 소개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세계적인 명사들의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관해서도 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표를 그리면서 소개를 해드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은 2005년도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4시간 40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는데요. 1951년생인데 2005년도면 몇 세이십니까? 49세에다가 54세 때죠. 1951년생인데 2005년도에 완주하셨으니까 54세 때입니다. 만 나이 54세 때 4시간 40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대단한 운동 마니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2006년도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이른바 동아마라톤 대회, 제가 개인 최고 기록을 2004년 3월 14일 동아마라톤 대회,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제가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06년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3시간 59분에 골이 나셨습니다. 3시간 59분. 그분이 1964년생이신데 2006년도 마라톤 대회면 연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1964년생이신데 2006년도면 그분이 연세가 42세 때입니다. 자, 64년생이면은 36에다가 또 6을 더하니까 42세 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2006년도 42세의 나이에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로 가시기 전에
서울 양천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풀코스 마라톤을 즐기셨는데요. 양천구 국회의원이셨죠. 지역구 양천구에 있는 용왕산 마라톤 클럽 멤버로서 마라톤을 많이 완주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2006년도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42세의 나이로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소개해드린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개인 최고 기록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25분, 그것도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나이 42세 때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이 42세 때 2006년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그보다 약 한 15년 앞선 1991년에 미국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42세 나이로 3시간 25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은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냐? 지금부터 4년 전 2019년 9월에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에서 3시간 46분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하셨는데요. 그분이 1962년생이시니까 2019년도면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 57세 때입니다. 1962년생이시니까 2019년이면 연세가 57세 때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2019년도에 3시간 46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5주 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도 3시간 59분에 골인하셨습니다. 자, 아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2006년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59분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의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6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자,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국회의원님은 지금부터 4년 전인 2019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3시간 46분이라는 그분의 나이 57세 때 3시간 46분의 기록으로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하시고요. 그로부터 5주 후인 2019년 11월 초에 있었던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는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골인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33분의 기록으로 골인하셨다고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국회의원 의정생활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도 달리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근에 10월 하순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는 4시간 43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시고요. 그분의 부인이신 서울대학교 김미경 교수님도 풀코스를 몇 차례 완주하셨는데요. 그분은 이번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 남편이신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출전하셔서 5시간 36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신 걸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10월 하순이니까 지금부터 한 5, 6주 전이죠.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안철수 의원님은 4시간 33분의 기록으로, 부인 김미경 교수님은
5시간 36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셨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안철수 의원님은 달리기 경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풀코스 이번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가 풀코스 4번째 완주라고 들었습니다. 따님께서 설이신가 안설이신가 따님이 3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무슨 박사님이신가 기죠. 따님이 먼저 달리기를 시작하셔서 부모님께 권유를 하셔서 안철수 의원님 부부도 달리기를 한 4, 5년 전에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풀코스를 4번 완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를 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바퀴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제가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3년 12월 1일까지 정확하게 21년 9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21년 9개월 동안 42.19km를 94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는 약 매년 평균적으로 4.3회씩 42.19km를 완주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21년 9개월 동안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약 68% 정도의 거리에 해당되는 한 27,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21년 9개월 동안 27,000km 정도 달렸으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3.5km씩 달린 셈입니다. 석촌호수가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되는데요. 제가 석촌호수를 21년 9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완주했는데요. 그때 전체 참가자 약 2만여 명 중에 제가 1818등으로 골인했습니다. 1818등, 한 2만 5천 명 정도 참가했으니까 제가 전체 상위 약 한 8% 정도의 매우 우수한 기록으로 3시간 19분 48초에 골인했습니다. 자, 여기 멋진 말이 또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입니다. 자,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이 세워져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동쪽 조깅로입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고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21년 9개월 동안 달려왔으니까 마라톤이 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자,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21년 9개월 동안 94번 완주하면서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인 약 한 64회는 공식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34회 정도는 오늘 제가 혼자서 달리는 것처럼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한 풀코스를 32회 정도 완주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동쪽 코너에 있는 수변무대입니다.
자, 동호에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오리들 보이시죠? 오리.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동쪽 코너에 있는 수변무대에서 동호에서 수영하고 있는, 헤엄치고 있는 오리들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이 뒤쪽이 지금 북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송파구청이 바로 전방 50m 지점에 있습니다. 송파구청. 그 다음에 동호회,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무대에서 자, 남서쪽 방향과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21년 9개월 동안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요. 풀코스 완주 94회 중에 64회 정도는 공식 대회에서 완주를 했고요. 나머지 한 34회 정도는 오늘 제가 혼자서 연습 삼아서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달리기를 하듯이 풀코스를 연습 삼아서 한 34회 정도 완주했습니다. 그 33회의 연습주 나 홀로 풀코스 완주 중에 절반 정도인 약 한 16번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연습 삼아 풀코스를 뛰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인 16번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연습 삼아서 16바퀴 반을 달리는 나 홀로 달리기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2002년 3월 1일에 마라톤 입문하고 나서 딱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나 홀로 달리기로 16바퀴 반을 달리면서 생애 최초 풀코스로 완주를 했는데요. 그때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 기록이 4시간 16분이었습니다.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석촌호수 16바퀴 반,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곳 석촌호수를, 자, 석촌호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달리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를 16바퀴 반을 돌아서 생애 최초 풀코스를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라톤 입문한 지 21년 9개월이 된 날인데요. 자,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21년 9개월이 된 날인데요. 마라톤 입문한 지 딱 2개월 만에 생애 최초 풀코스를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마라톤 인생 21년 9개월 중에 지금부터 21년 7개월 전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나 홀로 달리기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 여기 이곳도 아까는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남동쪽 방향의 찬란한 일출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남동쪽 방향의 남한산성 위로 떠오르는 오늘의 찬란한 일출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광이긴 할 텐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 방향에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서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찬란한 일출 광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인데요. 바닥면이 지금 보시면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깅로 21년 9개월 전 제가 마라톤을 시작할 때는 이런 우레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였습니다. 콘크리트.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우레탄으로 포장을 했고, 지금은 우레탄이 포장되어 있어서 달리기를 할 때 또는 걷기 운동을 할 때 무릎에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깅로의 폭은 약 5, 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에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현재 기온이 한 영하 4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약간 콧물이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입니다.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동호에서 지금 굴다리를 통해서 서호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은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방향이 잠실 석촌호수의 서호 북동쪽 코너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서호의 북동쪽 코너, 저곳에 1636년 병자호란 치옥의 역사가 서려있는 삼전도비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삼전도비 비석이,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 비석이 저기 보시면 비각이 있는데요. 비각 지붕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삼전도비 비각입니다. 삼전도비 비각 지붕이 약간 보입니다. 전방 약 15m 지점, 지점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인데요. 자, 이곳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서 전방 약 15m 지점에 있는 1636년 병자호란의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 비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전도 비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항거를 하던 조선의 인조가 청태종의 12만 대군이 남한산성 외곽 10km 정도를 에워싸서 포위를 해버렸죠. 그 안에 갇혀있던 조선군은 청태종의 12만 병력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3,000명의 조선군이 47일을 항거했지만 무기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엄동설한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항복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곳 석촌호수 이 자리가 옛날에는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에 삼전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삼전나루에 나와가지고 삼배 후고두 레의 예법에 따라 조선 인조가 청태종에게 치옥에 항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한강의 본류가 지금 석촌호수가 흐르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한강의 본류 송파강의 삼전나루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삼전도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원래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잠실이 개발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잠실은 섬이었습니다. 잠실이라는 섬의 북쪽에는 신천강이라는 한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남쪽에는 지금 석촌호수 자리에는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52년 전인 1971년에 잠실을 개발하면서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의 동쪽과 서쪽을 매립하고 가운데 있는 석촌호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고요. 그 동쪽 서쪽은 매립되면서 송파강은 한강의 본류 자격을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또 매립됨에 따라 북쪽에 있는 잠실섬이 육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실섬의 북쪽에 있었던 신천강은 강폭을 확장하는 준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강의 본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석촌호수 자리는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이 흐르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약 400년 전인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는 한강의 본류가 이곳 석촌호수 자리, 그 당시에 송파강 자리에 삼전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조선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을 했는데요. 47일 동안 항거했던 음력을 기준으로, 음력입니다. 1636년 12월 14일부터 이듬해인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항거하다가 무기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엄동설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그곳 남한산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지점인 이곳 석촌호수 이 자리에 와서 309고두례의 예법에 따라 항복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309고두례는 절을 3번을 하는데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머리에다 다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309고두례의 예법에 따라서 항복을 하는데요. 석삼자, 절배자, 9구자, 두드릴 고자, 머리 두자, 예법할 때 자, 309고두례의 예법인데요. 자, 절을 3번을 하는데 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에 이마를 땅에다 3번씩 부딪히는 두드릴 고자, 그러한 치욕에 항복을 했던 게 바로 이곳 400년쯤 전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 자리, 이곳 잠실 석촌호수 이 자리에서 조선 인조가 청태종에게 치욕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석촌호수 서호 이 자리가 그 삼전도의 치욕이 발생됐던 그 항복식이 거행됐던 세레모니가 있었던 장소인데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는